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저널리즘의 신아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북저널리즘 이현대입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슈는 김혜림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커머스 시장 전반의 이모저모를 살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요. 요즘에 다들 물건 사실 때 어떤 어플리케이션 쓰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어플리케이션 안 깔고 사실은 모든 쇼핑몰에 하나하나 접속을 해서 사는. 와, 똑똑한 소비자네요. 아니, 똑똑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아. 귀찮아가지고 뭘 까는 게 귀찮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 많이 이용하세요? 저는 주로 마켓컬리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낮에 뭐가 오고 그러면은 챙겨둘 만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네. 출근하기 전에 이제 딱 받아가지고 냉장고에 딱 쟁여놓고 이런 거 선호합니다. 마음이 푸근하죠, 그러면. 출근할 때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네. 이현대 에디터는요? 예, 저는 이거저거 다 한 번씩은 써봤는데 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쿠팡만 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쿠팡 와우 회원 이용 중이어가지고 쿠팡을 정말 많이 쓰는데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일단 그날 시키면 빠르면 당일, 그리고 늦어도 다음날 오는 그 로켓 배송이 주는 편리함이 엄청난 것 같은데, 요즘에는 다들 그 로켓 배송적인 어떤 시간 감각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쿠팡 쓰는 이유가 애초에 쿠팡에서 물건 검색할 때도 로켓 배송 체크를 해서 무조건 내일 아침에 오는 것 중에서만 골라요. 맞아요. 네, 저도 사실은 그 마켓컬리 주로 이용하는 게 새벽 배송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나 오늘 당장 오렌지 주스 마시고 싶은데 오늘 저녁에 없었던 거잖아요. 네. 내일 아침에라도 마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오렌지 주스 일주일 후에 온다? 참을 수 없죠. 맞아요. 네. 사실 그래서 우리한테 이 로켓 배송이 소중한 만큼 쿠팡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소중해요. 그 쿠팡 지난해 4분기 실적 보면 딱 보이거든요. 설립 13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했는데, 당시 매출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 8조 6,555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영업이익도 1,7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이 실적을 보면서 우리가 오랜 시간 적자를 감내하면서도 로켓 배송에 필요한 물류나 인력 분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결실이다. 이렇게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참 여전히 기억이 나는 게 한 5년, 6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쿠팡 망한다. 네. 쿠팡 지금 적자가 어마어마해서 못 버틴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죠. 그리고 맞아요. 그때마다 이제 쿠팡 측에서는 이거는 전략적인 적자다. 전략 적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존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제 물류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몇 년이 더 지나고 나면은 이제 흑자가 될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그래서 사실 이 로켓 배송이라는 게 정말 쿠팡한테 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샤라웃을 할 만큼 중요한 어떤 모델이 됐는데, 이 유의미한 그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까지 좀 다년간의 투자가 필요했고 또 인내가 필요했고 그만큼 또 과감한 시도였다. 그래서 그 새로운 역량을 결집한 결실이 바로 로켓 배송이다. 이렇게 또 덧붙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로켓 배송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상상만 했을 뿐이고, 오늘 시켰는데 오늘 오면 좋겠는데 하는 상상은 모두가 했잖아요. 그런데 쿠팡은 그걸 이제 실현을 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참 말로는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게 아무리 국토가 좁아도 이렇게 빠르게 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빠른 배송이라는 것 자체의 기원은 그 쿠팡에서도 언급했듯 미국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이 2005년에 프라임 멤버 가입하시면 무료로 이틀 내에 배송해드립니다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하면은 이틀 안에 오는 거 되게 당연해 보이지만 미국 땅덩어리 생각하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들여다보니까 택배는
그 리스크가 뭐냐면 고객이 언제 얼마나 뭘 주문할지 모른다는 게 리스크인데 이 난제를 좀 데이터 기반의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극복을 한 거고 인터넷을 통하니까 사람들이 언제 어떤 물건을 사는지가 데이터로 차곡차곡 쌓이니까 이걸 분석해서 미래의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또 대비할 수 있었던 게 주요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쿠팡이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언뜻 봐서는 이제 길거리에서 쿠팡 차가 지나다니는 것만 봐서는 이제 뭐 택배 비즈니스인가 싶기도 한데 막상 또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하게 데이터, AI 이런 거를 잘 활용하는 기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미래 수요를 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고 또 자체 물류 센터를 통해서 사람들과 물건 사이의 거리도 많이 줄였고 또 그리고 노동 환경의 변화 자체도 쿠팡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거든요. 긱 이코노미 자체가 확산하면서 쿠팡이 직접 쿠팡맨을 고용하기도 하고 또 하청업체를 쓰기도 쉬워지고요. 그래서 쿠팡 알바가 또 완전한 인기 부업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쿠팡에 본격적으로 이제 노동력을 공급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인력 시장과 노동 시장의 변화도 쿠팡한테는 기회로 작용했어요. 그런데 쿠팡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로켓의 시대를 더 크게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더 확장한다라고 하면은 뭐 로켓 배송을 더 빠르게 그러니까 이제 뭐 반나절 뭐 3시간 만에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가요? 네. 그것도 되면 정말 좋겠는데 지금은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일단 하나는 쿠세권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로켓 배송이 가능한 지역을 쿠세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 자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신도시나 산간벽지 등으로 이 로켓 배송이 가능한 지역을 확대하고 있고 또 로켓 직구라는 그 서비스가 있는데 그 국가에 일본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쿠세권이 2020년에는 120개 시군구였는데 3년 만에 51%가량 확대됐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내 인구 5,100만 명 중에 4,80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90% 이상이 로켓 배송을 쓸 수 있는 환경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사례를 들여다보면 경남의 사송신도시라고 있는데 여기 7천여 가구가 입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형마트가 없어서 양산 시내까지 차를 타고 나갔어야 됐어요. 그리고 또 강원 삼척에 있는 도계읍은 대형마트가 없어서 30-40km 떨어진 동해나 태백으로 쇼핑을 가야 했는데 로켓 배송이 여기에 도입이 되면서 쇼핑이 너무 쉬워졌다. 그래서 고객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서울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뭐 간편한 서비스 정도일 텐데 말씀해 주신 어떤 뭐 강원도 삼척이나 이런 곳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삶의 질 자체가 확 올라갈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 가능한 지역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당연히 로켓 배송 비즈니스 자체도 더 커지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쿠팡이 이제는 로켓 배송을 넘어서서 로켓 반품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품 같은 경우도 당일에 해주겠다 이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달부터 쿠팡이 야간 반품을 테스트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1회전 배송, 그러니까 오전에 배송했다가 반품 신청이 들어온 물건을 오후인 2회전 배송에 수거하는 당일 반품 시스템을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야간 반품도 돌리고 당일 반품도 돌리고 이렇게 두 시스템을 같이 작동시키게 되면 하루 중에 어느 때나 반품을 접수해도 바로 그날 반품 상품을 수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엄청 편리해지겠네요. 이게 사실 뭐 반품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반품하겠다라고 이제 집 앞에 놓고 나오면 뭐 회사에서 뭐 학교에서 계속 좀 신경 쓰이잖아요. 맞아요. 뭔가 불안하죠. 뭔가 그쵸. 없어질 것 같고 잘 가져가셨을까 생각도 나고. 그래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로켓 반품, 뭐 당일 반품 시스템 자체가 걸릴 게 없는데 문제는 역시 그 배송 기사의 노동 문제가 좀 떠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 쿠팡 배송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노동 강도가 엄청나다 뭐 이런 거는 기사로도 좀 많이 접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반품까지 추가되면 그쵸. 또 일이 또 더 늘 테니까요. 맞아요. 이 쿠팡 하청업체 배달 노동자들이 식사 시간을 포함해서 하루 18분밖에 못 쉰다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5명 중에 2명은 식사나 휴게 시간 자체가 없다고 하고요. 또 일주일에 평균 근무 일수가 5.9일, 그리고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이 9시간을 넘는 정도, 그러니까 주당 평균 57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셈인데 여기에 반품 업무까지 추가가 되면 배송 기사들이 느끼는 부담이 더 가중되겠죠. 이게 뭐 당일 반품이 가능해지면 좋은 점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쿠팡이
이런 어떤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계속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지금 쿠팡의 속내가 굉장히 불안할 거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계 이커머스 기업들 지금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속도가 너무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 뭐 요즘 광고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네.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곳들인데 저는 사실 아직 한 번도 써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뭐 수치만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테무를 써봤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면은 일단 룰렛을 돌리래요. 갑자기 룰렛을 돌려서 무조건 13만 원이 당첨이 됩니다. 네, 무조건. 그래서 13만 원짜리 쿠폰을 이제 줘요. 그래서 그 쿠폰을 안 쓰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렇죠. 뭐 13,000원만 해도 큰 네. 금액인데 13만 원이면 정말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데요. 정말 그 도파민이 팍팍 터지게 그렇게 쇼핑 경험을 주는데 관련해서 또 익스플레인드 따끈따끈하게 아람 에디터가 써주셨잖아요. 네, 사실 정말 저는 이제 휴대폰을 켤 때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켤 때마다 테무 없이 우리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날이 과연 올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아니, 저는 지금도 배너에 떠 있어요. 죄송합니다. 조회하신 이 상품을 못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지금 놓치지 말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테무라든지 아니면 쉬인이라든지 네. 말리도 좀 있긴 한데 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약간 게임적인 요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를 엄청나게 잘 집어넣었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공세를 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또 가장 최근에 어떤 움직임을 보인 게 알리익스프레스인데 요즘에 또 지하철역 같은 데 가면 알리익스프레스 광고도 엄청 보이잖아요. 마동석 선생님은 네. 이제 알리의 얼굴이 맞아요. 됐어요. 알리의 네. 얼굴이 돼가지고 그 또 모기업인 알리바바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국 시장에 알리익스프레스를 도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알리바바가 중단기적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려고 1조 원이 넘는 투자 계획을 마련했다고 해요. 3년 동안 1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커머스 기업이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다라고 하니까 정말 뭐랄까요? 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네. 아무래도 뭐 물류센터 쪽에 좀 투자가 집중돼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일단 2억 달러, 그 11억 달러 중에 2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 2,600억 원 정도인데 이 돈으로는 국내 5만 평 규모의 통합 물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게 축구장 25개 크기인데 단일 시설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쿠팡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물류센터가 가까이에 있으면 알리에서 파는 상품의 배송 기간도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쇼핑 플랫폼의 경쟁력도 함께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뭐 공산품이나 아니면 신선식품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송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가 제일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물류센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11억 달러 중에서 2억 달러는 물류센터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또 나머지는 어디에 또 투자를 하기로 했나요? 요즘에 막 셀러들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에요. 뭐 한국 셀러들이 많이 이제 알리에 들어올수록 뭐 상품의 질도 올라가고 또 한국 사람들이 파는 거니까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더 많이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알리가 한국 셀러들 너네 글로벌에도 물건 쉽게 팔 수 있게 해줄게 하면서 1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셀러 입장에서는 뭐 시장이 한국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더 편리하게 글로벌로 팔 수 있다면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셀러들이 알리로 유입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게 셀러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쿠팡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을 네네. 해보면 제일 기억나는 사례가 하나 있죠. 그 CJ 햇반. 맞아요. 그 싸움에도 놀랍게도 알리익스프레스가 또 껴있어요.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차근히 짚어보자면 CJ제일제당이 쿠팡이랑 엄청 싸웠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이 납품가 갈등이었는데 결과만 보면 CJ가 좀 깨졌어요. 뭐 쿠팡은 사실 PB 제품군을 강화하면 어느 정도 그 햇반이나 뭐 이런 게 들어오지 않는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CJ 입장에서는 로켓 배송에서 빠진 게 굉장히 뼈아팠던 거죠. 그래서 CJ가 뭐 자사 이커머스도 굉장히 활발하게 해보려고 시도도 하고 그랬는데 잘 안 됐습니다, 사실. 근데 그때 알리가 이제 딱
신처럼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랑 같이 해보자 이렇게 손을 내민 거예요. 아, 그럼 지금 이제 햇반이 알리로 들어가게 된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햇반뿐만이 아니라 뭐 스팸, 비비고 등 어떤 CJ 제일제당의 인기 제품들 모두 알리에 전격 입점이 됐고요. 자세히는 그 CJ 제일제당이 알리의 한국 브랜드 전문가인 K베뉴에 입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K베뉴도 알리에서 공격적으로 키우고 있었거든요. 입점 업체한테는 뭐 수수료도 면제해주고, 그리고 얘네는 직구 제품이 아니고 또 업체가 직접 발송하는 형태라서 아무리 오래 걸려도 3일 안에 제품을 받아볼 수 있게끔 하고, 또 배송료도 무료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이게 참 알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기회겠네요. 이게 다른 제품도 아니고 뭐 햇반, 스팸 이런 거는 네. 주기적으로 사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 사러 들어갔다가 또 다른 것까지 구매를 하고 뭐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다른 업체도 아니고 CJ가 이제 입점하기로 했으면 맞아요. 더 작은 이제 중소업체들도 좀 믿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진짜 그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뭔가 신뢰가 안 간다, 뭔가 좀 불안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반중 정서도 굉장히 확산하는 추세여서 업체들이 막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는데, 이런 CJ와 같은 좀 믿음직한 기업이랑 손을 잡음으로써 좀 그 신뢰도도 올리고 이미지도 점차 쇄신해 나가려는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뭐 아까 이제 뭐 테무나 알리 광고 이야기도 했었는데 확실히 이제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좀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쿠팡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업체들도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더라고요. 이제 정부가 칼 뽑고 나섰는데,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나 테무와 같은 중국 이커머스에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의 적용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를 검사한다는 게 이유인데요. 경쟁 제재를 위해서라는 것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기정 그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국내법상 의무 준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어떤 법을 적용한다는 건가요? 법은 그 대규모 유통업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알리나 테무가 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포함이 된다면 갑질하다가 걸렸을 때 더 센 제재를 받게 되고, 또 국내 사업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고, 또 짝퉁 검사 같은 것들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중국 기업들도 이런 한국 움직임에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테무 같은 경우에는 13일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냥 입장을 냈습니다. 해외 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 환영한다. 우리는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또 자신만만하게 밝혔어요. 네. 그렇죠. 이게 뭐 작은 업체도 아니고 테무 알리 정도 되면 중국에서도 이미 뭐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어서 그렇죠. 뭐 이런 소비자 보호 대책이나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뭐 좀 지킬 수 있는 역량 있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법적인 제재만으로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이 빠르게 쫓아오는 이거 추격을 좀 막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그래서인지 이제 쿠팡도 다급하게 뭐 로켓 반품이라든지 로켓 직구 확대라든지 로켓 배송 지역 확대 같은 것들을 내세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급하면 탈이 나기 마련이잖아요. 뭐 노동자의 인권 문제 등등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은 해결 방법을 찾아보면서 움직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물론 마케팅이나 브랜딩 관점에서 쿠팡이 알리나 테무보다 더 좋은 점은 뭘지, 또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은 뭘지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쿠팡 플레이가 쿠팡의 브랜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파페치라는 명품 패션 플랫폼을 인수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쿠팡이 또 이 알리나 테무에 맞서서 어떤 식으로 확장해 나갈지도 계속 지켜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생필품은 쿠팡에서 구입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 됐는데 네. 이제 중국 기업들이 막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쿠팡도 또 긴장을 하고 서비스도 개선하고 그런 좀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자의 인권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